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40대에 평범하게 결혼을 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보통의 여자입니다. 아니, 지금은 이혼을 해서 아이들과 살고 있네요. 근데 참 이 이혼이 시모의 유언 때문이었거든요. 어디다 털어놓을 것도 없고 속상하면서도 시원한 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결혼 초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럭저럭 서로에게 맞춰주며 잘 지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겪으면서 무조건 시부모님 뜻으로만 결정을 지으려는 본성이 보이셨고, 제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은 버릇 없다며 말을 끊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며느리니까 그게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내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거라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 부분에서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죠. 결혼 초기엔 여우 같은 게 살랑살랑 대면서 말 잘 듣는 척 하더니 이제서야 본성을 드러냈다고요. 근데 저는 참고 있다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처음부터 시부모님의 방식들이 옳다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은 어른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저보고 버릇이 없다며 찍어 누르기 바쁘셨지요. 나중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며느리고 시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남편 잡아먹을 거라고 내게 악귀가 씌었다고 악을 지르시더군요. 근데 그런 시어머니가 재작년 가을에 옆집 감나무 서리하다가 떨어지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너무 놀랬죠. 크게 다치신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었고요. 듣자하니 감나무집 창고 쪽으로 올라가서 나무가지를 밟고 감을 따다가 가지가 부러지면서 떨어지셔서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이 되신 거였죠. 당시 이송되었을 시에는 바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뇌출혈이 있지만 심하지 않아서 수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로 하신다고요. 근데 4일째 되던 날 갑자기 잠을 많이 자고 어눌해지시는 게 보여서 CT를 찍었는데 뇌출혈량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여 중환실자로 옮겨지고 곧바로 수술 준비 후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지기 전에 맑은 정신은 아니셨지만 의식이 있으셔서 동생들을 부탁한다는 남편에게 말을 하시더군요. 저보고는 여전히 일 똑바로 하라는 말만 하셨고요. 그리고 그 후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아 3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의 동생, 소위 말하는 망난입니다. 40이 넘는 나이에도 제대로 된 직장 한번 갖지 못한 채 일용직을 전전하고 다녔으며 툭하면 술값 외상에 곱게 마시는 것도 아니고 취하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대며 시비를 걸고 싸움박질을 하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애들도 삼촌이 왔다고 하면은 친구 집에 놀다 밤늦게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섭다고요.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서리하다가 떨어진 감나무집에 찾아가서 병원비와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신 저희 부부가 감나무집에 찾아가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잘못을 빌었지요. 그런 동생을 책임져 달라는 시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남편은 그때부터 생활비까지 대주기 시작했습니다. 뭐 생활비를 대주니 뻔하게도 일을 아예 안 하게 되고 이제는 더욱더 당연하게 마치 돈을 맡겨둔 사람 마냥 돈 내놓으라고 계속되는 돈 요구를 합니다. 그런 그 동생을 겨울엔 추우니 차라리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라면서 데리고 오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은 식탁 위에 놓인 술병,
먹다 남은 라면에 먹고 남은 과자 봉지들 한 명이 들어왔을 뿐인데 스트레스는 이로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 한 명이 사람이 아니라 망나니였으니까요. 애들은 삼촌이라면 즐겁을 하고 첫째는 삼촌 언제 가냐 하며 날마다 저를 볶았습니다. 겨울방학 핑계로 애들을 친정집에 보내서 애들이랑 애들 삼촌을 분리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봄이 왔음에도 주택 살기 싫다며 돌아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 있으면은 빨래, 설거지, 청소를 다 해주니까 편했겠죠. 제가 종이었으니까 아무튼 그러다가 또 일이 터지는데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 피우다가 윗집과 옆집하고 시비가 붙었고 동생의 아나무인 호통에 또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진짜 제 인생에 경찰을 이렇게 자주 볼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참 그때도 남편은 자기 동생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남편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이기에 아무리 싫은 결정을 해도 그 말이라면 따라왔었습니다. 동생을 집에 들였을 때도 기분이 나쁘고 싫었지만 근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으니 내보내달라고 달래봤다가 말이 안 통하니 화까지 내고 반복을 했지만 남편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더군요.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끝까지 동생을 끼고 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5월에 결정적인 사고가 났습니다. 그날은 주차 오부제에 걸려서 제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 동생이란 놈이 술 마신 상태로 집에 있다가 제 화장대를 뒤져서 제 서브 차키를 찾아가지고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중태에 빠졌고 절대 합의 못하겠다는 가족분들을 남편이 찾아다니며 거액의 합의금을 물고 간신히 합의를 했습니다.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화장대 속에 놓아둔 차키를 허락 없이 가져나가다니요. 이거 엄연한 절도행위 아닌가요? 아무튼 그 거액의 합의금은 저와 상의 없이 남편이 들어준 적금을 예약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참 지지고 볶고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보내면은 애들 아빠 자리는 빼앗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유언을 그 어느 법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남편은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7월 또 한 번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시동생은 남편의 차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조차 동생을 감싸는 걸 보고는 결국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혼하는 마당에도 자식은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동생만 감싸고 도는 남편 덕에 너무도 손쉽게 두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네요. 지금은 두 아이와 함께 새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혼 전에 남의 눈이 두려웠고 아빠 없이 자라게 될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이혼을 주저했지만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애들도 아빠를 찾지 않았어요. 더욱이 올해 고등학생이 된 큰애는 감동스럽게도 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엄마는 쉬라며 집안일이며 동생 돌보는 일까지 제가 고생을 많이 시켜서 일찍 성수겠나 하는 마음에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예상했던 소식이 또 귀에 들려옵니다. 이젠 서류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된 전 남편이 또 사고친 동생의 합의금을 물어주기 위해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젠 집 재산 다 털어서 안 되니까 친척들까지 털어내고 있더군요.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참 크셨네요. 대단하신 아들 두셨고요.
그쯤 하면 좀 깨우치고 사람에 대해 할 동생 녀석도 참 징합니다. 아마 전생에도 인간은 아니었던 듯 싶어요. 전 남편 참 착한 아들이지요. 시어머니의 유언대로 잘 받들고 살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혼 직후부터 이혼 때까지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인 오늘 참 많이 생각나네요. 문득 생각난 김에 과거 회상할 겸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저런 사람을 믿고 그동안 결혼해 왔다는 게 내 스스로 바보 같다 느껴지기도 하지만 몇 번이나 당하고서도 정신 못 차리고 문대와 동생 챙기고 있는 전 남편을 보면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고를 열심히 쳐주고 계신 동생분 때문에 사이다인 것 같기도 하네요. 고생 실컷 해보라죠. 오랜 시간 지나서 과연 뭐가 남아있을지. 이제는 전 시아버지께서도 연로하시고 힘이 빠지셔서 일도 못하시는데 그렇게 효자 아들로 살면서 아버지와 동생 어디까지 챙길 수 있을지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멍청한 효자 아들의 말로는 꼭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네요. 처자식 버리면서까지 시어머니의 유언을 따르고 있는 그 효자 아들의 고생 소식을 들으며 평생 속 시원한 안주거리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길었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후기 글입니다. 그냥 생각의 흐름에 따라 적은 글인데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네요. 그 문제와 동생 챙기는 효자 남편 근황 좀 알려드리려고 다시 글을 적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아이들 보러 오느라 몇 번씩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근황들을 접하게 되는군요. 아이들은 아빠를 원하지 않는데 굳이 본인은 보러 옵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는 힘들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왜 자기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당신이 자처한 일이다. 나는 미리부터 보였던 결과고 라고 답했습니다.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도 자식들 남몰라라 하고 동생만 감싸더니 이제 와서 애들은 왜 보러 오냐 하니까 인생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들마저 끊어내면은 뭔가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나요? 이런 소리를 하네요. 근데 이제는 정말 찾아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찾고 싶다고요. 멋진 남자도 생겼고 재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남자는 없었지만 그냥 일부러 거짓말을 했죠. 남편은 그 후로 정말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정말 유언 때문에 동생을 그리 챙기는 것인지 늦었지만 지옥불에서 빠져나와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기 행복을 마다하고 저렇게 사는 인간을 보면요. 그런데 듣자 하니 전 남편 식구들이 요새 다 상황이 좋지 않다더군요. 아마 그 일 때문에 힘들어서 찾아왔던 듯한데 시아버지였던 분께서는 허리가 다치셔서 행동에 제약이 있고 동생은 자기 엄마 제사에도 안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지금쯤 뭔가 잘못된 걸 알았겠죠.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뭔가 털어놓으려고 했던 거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에 적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 삶을 포기하고 자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다가 병원으로 실려갔다 하더군요. 다행히 때맞춰 도착하는 바람에 치료를 받아 삶을 연명할 수는 있었다지만은 그런 형을 보러 동생은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혼 전 친척 중에 친하게 지냈던 분이 귀뜸을 해주신 거예요. 친척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그런 형에게 동생놈 버리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못 내려놓고 있는 것은 본인 하나뿐인데 대체 시어머니의 유언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저러는 걸까요? 그의 불행 하나하나를 보는 일이 참 사이다였는데 일이 이 정도까지 되니까 연민의 마음도 들고 뭔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삶을 포기할 용기가 있으면은 그 용기로 동생 내치고 새 삶을 살아보던가. 에휴,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다시 가정을 합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더라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글을 마치기에 앞서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런 전 남편의 행동이 이해 가시는 분이 있다면 묻겠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 걸까요? 정말 단순히 유언 때문에 저러는 건가요?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훅이 전하고 갑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